안녕하세요. 저는 판교에서 살고 있는 75 이현자입니다. 저에게는 큰아들 하나, 작은 딸 하나 있습니다. 제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자식들이죠. 그런 큰아들이 결혼을 하고 손주를 낳는 동안 몸에서 멀어지듯 마음에서도 멀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며 요즘 젊은 며느리들은 시댁에서 아들과 가깝게 지내면 안 좋아한다는 이야기를 친구들에게 여러 번 들은 적이 있어서 저 또한 며느리를 위해서도 거리를 두고 지내려고 노력하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부부는 손주가 어렸을 때부터 여행을 가게 되면 꼭 그렇게 저를 데리고 가주기에 늘 그 부분에 있어서는 고마워했습니다. 본인들끼리만 다녀도 아이 하나 때문에 힘들 텐데 늙은 호러미까지 챙기기에 며느리에게도 고마웠죠. 그러던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손주 민준이의 방학을 맞아 함께 여행을 가자는 제안이었죠. 엄마, 다음 주에 민준이 방학 시작이라 같이 일본 한번 다녀오면 좋을 것 같아서 연락드렸어요. 일본? 나 작년에 모임에서 일본 갔다가 음식도 입에 안 맞고 고생만 하다 와서 안 가고 싶은데 이번 여행은 너희들끼리 다녀와라. 그러면 제주도는 어때요? 아직 더우니 제주도 가서 바닷가 가서 쉬면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자꾸나. 너희랑 민준이랑 여름에 제주도는 안 가봤으니 그것도 좋겠구나. 선뜻 제주도 여름 휴가에 동의한 저는 그날부터 여행 준비에 한창이었을 때 친구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번에 아들네랑 제주도 놀러 가기로 해서 짐 챙기고 있어. 체력도 좋아. 저번 주에 모임에서도 어디 다녀왔잖아. 아니 근데 작년에도 아들네랑 여행 갔다가 며칠 내내 애만 보고 힘들었다고 하지 않았어? 이번에도 더운데 갔다가 보모 노릇만 하고 오는 거 아니여. 그땐 아이가 어리기도 하니까 자기들만의 시간도 보내고 싶어서 그랬다는데 누굴 탓하겠어. 이번엔 좀 다르겠지. 그래도 아들네 너무 믿지 마. 나도 저번 명절에 된통당했어. 요즘 애들은 그냥 애 좀 봐주세요 하면 될 것을 왜 이리 바쁘다는 둥, 어쩐다는 둥 핑계를 대나 몰라. 어디 끌고 나가서 애 보는 것보다 차라리 내 집에서 애 보는 게 더 편하겠어. 친구가 충고 아닌 충고를 했지만 이번에 또 그럴 리 없을 거라며 아들과 며느리를 믿으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저는 평소처럼 여행 가기 전 챙겨야 할 것들이 많았습니다. 특별히 손주가 좋아할 음식이며 집에서 담근 김치까지 준비하려고 했죠. 그러던 중 며느리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또 음식 이것저것 챙기고 그러시는 거 아니죠? 며느리가 다소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김치 좀 챙길까 했지. 민준이가 좋아하는 반찬들도 좀 챙기고. 어머님, 김치 챙겨가면 캐리어의 냄새도 배이고 음식 싸우셔도 다 먹지도 못하니까 이번 여행에서는 힘들게 안 싸우셨으면 좋겠어요. 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거 사 먹고 편하게 놀다 오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며느리의 말에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여행 갈 때마다 음식을 싸가는 게 저에게는 당연한 일처럼 느껴졌지만 며느리의 말에 더는 준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저는 이번 여행에선 특별히 손주를 위해 준비하던 반찬들도 만들지 않았습니다. 여행 당일 비행기에서 저와 손주는 앞자리에 아들 부부는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제주도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손주와 그림도 그리고 하늘 구경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주도 도착 후 차를 타고 숙소로 향하는 길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여행 전에 부모 금치거 10계명이 있대요. 그게 뭐니? 첫째, 음식이 짜다 금지. 둘째, 음식이 달다 금지. 셋째, 아직 멀었냐 금지. 넷째, 돈 아깝다 금지. 며느리가 깔깔 웃으며 이야기를 하는데 저보고 들으라는 말인 건지 의아했지만 애써 요즘은 그런 말도 있냐며 젊은 친구들이 말 지어내는 제주들도 좋다며 웃어 넘겼습니다. 손주도 옆에서 잠이 들었고 저도 피로해져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고 있는 제 모습을 본 며느리는 잠이 든 줄 알았나 봅니다. 여보, 우리 일본 갔으면 지금쯤 내렸을 텐데. 이게 뭐야 비행기 타고 내려서 또 차로 움직이고. 힘들어 죽겠어. 엄마가 작년에 일본 가셨다가 힘드셨다잖아. 어쩔 수 없지. 저는 눈을 감고 있었지만 며느리와 아들의 대화를 생생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 가슴 한켠이 서늘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일본에 가고 싶었구나. 그럼 미리 말을 하지. 나 때문이라니 미안하기도 하고. 저는 마음속으로 섭섭함과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이번 여행에 따라오지 않았더라면 아들네는 일본 여행을 가지 않았을까 싶으면서도 같이 가자고 할 때 조금 더 거절할 걸 그랬나 싶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그날 저녁, 아들네와 해산물 맛집에서 회와 킹크랩을 먹기로 했습니다. 식당은 만석이었고 현장에서 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들과 며느리는 앞에 바다를 잠시 구경하고 오겠다며 나가버렸고 저와 손주는 식당 입구에 서서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식당 입구 앞에 창문을 통해 엄마 아빠가 걸어다니는 모습을 보던 손주는 엄마에게 가겠다며 칭얼거리기 시작했고 주변 사람들 식사하는데 방해가 될까 싶어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들 부부가 보이는데도 핸드폰을 슬쩍 꺼내 보이더니 전화를 받지 않더군요. 아직 우리 순서도 한참 남은 듯하고 민준이만 얼른 데려다주고 올 생각으로 손주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엄마, 금방 들어갈 건데 왜 나오셨어요? 민준이가 창문 너머로 너희들이 보이니까 엄마한테 가고 싶다고 하더구나. 전화를 해도 받지를 않아서 데리고 나왔어. 어머님, 바닷바람 차가운데 애 감기 들면 어쩌려고요. 저한테라도 전화하시지 그러셨어요. 일단 들어가요. 식당에 다시 들어오니 분명 한참 남아있던 순서는 지나쳐갔고 저희 순서는 세 번째 뒤로 밀려나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의 짜증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님이 민준이 데리고 안 나오셨으면 이미 들어갔을 텐데 대기 시간이 더 늘어났잖아요. 며느리가 툴툴거리는 말에 한 소리 하려 했지만 기분 좋게 놀다 가야 하니 꾹 참았습니다. 드디어 저희 순서가 되고 자리에 앉아 회와 킹크랩을 시켰습니다. 음식이 나오자 아들 부부는 자기들끼리 맥주 한잔하겠다며 둘이서 먹고 마시고 하더군요. 저는 술은 입에도 못 대니 결국 손주 밥 먹이기는 제 몫이 되었습니다. 손주는 밥을 먹는 둥, 마는 둥 하며 핸드폰만 보고 있고 어떻게든 먹여야겠다며 살을 다 발라 밥에 얹어 먹이고 김에 싸 먹이고 국물에 밥 말아 먹이고 열심히 먹였습니다. 정작 저는 게를 바르면서 손에 묻은 살들만 먹느라 배불리 먹지도 못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아들과 며느리는 방으로 홀랑 들어가 버렸고 저는 배가 고팠지만 며느리가 이번 여행에는 음식을 챙겨오지 말라고 한 덕에 먹을 음식도 없어서 그냥 손주 옆에 누워 오지도 않는 잠을 청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준이는 눈 뜨자마자 바닷가에 모래놀이를 하러 가자고 난리통이었습니다. 민준아, 그래도 아침은 먹고 나가야 더 재밌게 모래놀이를 하지. 다 같이 아침을 먹고 바닷가에 앉아 모래놀이도 하고 바다에 발도 담그고 놀 거라고 생각했던 것은 저만의 착각이었습니다. 아들 부부가 갑자기 근처에 볼 일이 있어 잠깐 다녀오겠다고 하며 손주를 저에게 맡기고 나갔습니다. 한 서너 시간이면 돌아올게요. 라며 나갔지만 시간이 지나도 아들과 며느리는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손주와 모래놀이를 3시간을 하는 동안 저희 허리는 점점 더 뻐근해졌고 무릎도 아파왔습니다. 그러나 손주가 해맑게 웃으며 모래성을 쌓고 저는 그 모습을 보며 피곤함도 잊은 채 같이 모래를 만지며 웃었습니다. 그 순간만은 손주와 함께 있는 게 좋았습니다. 숙소에 들어와 손주 먼저 씻기고 저도 씻고 나오니 손주는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도 그 옆에서 잠시 쉬어야지 하고 누웠다가 눈을 떴을 때 이미 해가 저물어가고 잠에서 깬 손주는 배가 고프다며 칭얼대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밥 언제 먹어요? 조금만 기다리자. 엄마 아빠 오면 같이 먹자꾸나. 저는 손주를 달래며 기다렸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손주는 점점 더 배고파했습니다. 저는 손주에게 작은 간식을 챙겨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가 하도 배고프다고 하는 통에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준이가 배고프다고 하는데 언제쯤 오니? 이제 가요. 저희는 간단하게 저녁을 해결해서요. 들어가는 길에 먹을 걸 사갈게요. 하지만 아들 부부는 해가 저물고 나서야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아들 손에 들려진 건 치킨이었습니다. 손주는 치킨을 보고 허겁지겁 먹고 있었고 저는 이런 곳까지 와서 기름진 음식을 먹어야 하는 게 썩 내키지는 않았습니다. 어머님, 좀 드세요. 아침에 드시고 아무것도 안 드셨을 텐데.
튀긴 음식은 별로 내키지가 않는구나. 아, 다른 걸 사올 걸 그랬나 봐요. 지금이라도 나가서 다른 걸 사올까요? 아니야 됐다. 그냥 기름 없는 쪽으로 먹으마. 튀김옷을 다 벗겨내 닭가슴살 부분으로 몇 입 집어넣고는 자리에 누웠습니다. 아들 부부는 뭐가 그리도 재미있는지 방에서 장난치며 웃는 소리만 들려옵니다. 하루 종일 아이와 있으니 기운이 딸려 깊은 잠에 또 빠져들었습니다. 아침은 빠르게 왔고 또 모래놀이를 하러 가자는 손주를 달래서 근처에 손주가 좋아할 만한 박물관에 갔습니다. 옛날 영화도 틀어주고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는데 손주도 신이 났는지 여기저기 뛰어다니기 바빴습니다. 민준아, 박물관에서는 조용히 걸어다니며 전시물들을 관람하는 거란다. 우리 뛰지 않고 같이 걸어볼까? 어머님, 이 건물 옆에 본관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었다고 해서요. 그이랑 거기 구경 좀 다녀와도 될까요? 한숨이 나왔지만 가지 말라는 말도 못하고 아들 부부를 보낸 뒤 손주와 그 큰 박물관을 2시간째 걷고 설명하고 반복했습니다. 손주가 궁금해하는 작품들을 돋보기도 없이 읽어주며 설명하느라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팠습니다. 작년의 일이 떠오르며 이번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것 같아 피로가 더 급격하게 몰려왔습니다. 저는 완전히 녹초가 됐고 잠시 쉴 곳이 필요했습니다. 민준아, 할미가 주스 사줄 테니 우리 잠깐만 앉았다가 또 구경할까? 박물관 안에 작은 카페에 들어가려는데 아들 부부는 카페에서 하하호호 웃으며 앉아 있었습니다. 그 순간 여행 오기 전 친구가 한 충고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번엔 다를 거라며 아들 부부를 감싸며 했던 제 생각이 틀렸습니다. 그렇게 숙소로 돌아와 거센 비가 내리기 시작했고 손주는 잠이 들었습니다. 엄마, 밖에 비도 오고 숙소에서 저녁 해결하긴 아쉬워서 저희끼리 나가서 저녁 먹고 엄마 드실 것 좀 사올게요. 같이 나가자고 하니 자고 있는 민준이도 깨워야 하고 자기들끼리 얼른 나가서 먹고 엄마 먹을 거 사오겠다고 하는 아들이 너무도 얄미웠습니다. 어머님, 그러면 어머님 드실 거 먼저 사다 드리고 저희 나가서 먹고 올게요. 며느리의 말에 어이가 없는 실소만 터져나왔고 작년이랑 똑같은 상황을 보고 있자니 나를 모시고 여행하는 척 결국 부모 노릇 할 사람이 필요해 매번 같이 가자고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확고해졌습니다. 또 숙소에 잠이 든 손주와 저 둘만 남아 있었습니다. 음식이라도 싸왔으면 내가 만든 음식에 밥이라도 먹으면 덜 서러울까 싶은 생각까지 들 정도였습니다. 저는 여행 전부터 아들에게 제주도에서 파는 말린 고사리를 사러 가고 싶다고 말을 해뒀습니다. 예전 모임에서 제주도 갔다가 사온 고사리로 반찬을 하니 아들도 손주도 잘 먹었던 것이 기억이 나 그 나물을 또 사오기로 마음을 먹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또 손주 녀석은 바닷가에 모래놀이를 하러 가자고 떼를 쓰고 아들 부부는 자기 일이 아니라는 것처럼 손주를 달래지도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이 괘씸해 오늘은 어떻게든 이 자리를 빠져나와 숨을 좀 쉬어야 했습니다. 나는 오늘 근처 시장에 가서 말린 고사리랑 다른 것도 좀 사와야 하니 너희들끼리 바닷가에 가서 놀아라. 어머니, 민준이도 시장 구경하는 거 좋아하는데 그럼 민준이랑 시장 같이 다녀오면 되겠네요. 며칠 내내 민준이 뒤치다꺼리 하느라고 애먹었는데 오늘 같은 날은 혼자 다녀오고 싶구나. 엄마, 여기까지 와서 길도 모르시는데 혼자 어떻게 다녀오시려고요? 그래도 누구 하나 같이 붙어 있어야 하니까 민준이 데리고 다녀오세요. 내가 바보니? 눈이 있고 발이 있는데 택시 하나 못 잡고 거기 하나 못 다녀올까 봐. 분위기는 무섭도록 차가워졌습니다. 그렇게 숙소에서 나와 바닷가를 혼자 걸어보고 해를 맞으며 바람도 쐬고 하니 너무 좋았습니다. 며칠 제대로 된 밥도 못 먹어 혼자 들어간 식당에서 갈치구이와 전복죽으로 속도 든든하게 만들었습니다. 택시를 타고 시장으로 가 천천히 말린 나물들도 구경하며 두 손 가득 사들고 저녁이 돼서야 숙소로 들어갔습니다. 며느리는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아들은 여기저기 눈치만 보느라 바빴습니다. 엄마 잘 다녀오셨어요? 하루 종일 연락도 없으시고 걱정했잖아요. 왜 이렇게 늦게 오셨어요? 걱정? 빨리 와서 애 봐줄 사람이 없어서 애타게 기다렸겠지. 숙소에 들어오자마자 며느리의 표정을 보니 이곳에 같이 여행 온 것이 아니라
저를 완전히 보모로 생각하고 데리고 온 것이 확실해지며 분노가 차올랐습니다. 며칠 내내 나를 그렇게 부려먹고 너희들 오늘 하루 애 좀 봤다고 표정이 그래도 되는 거니? 화를 내고 있는 제 모습을 본 며느리는 조금 당황해 보였습니다. 엄마, 역시 여름에는 여행은 무리인가 봐요. 날도 덥고 하니까 별것도 아닌 걸로 화내고 그렇게 되네요? 별것도 아닌 걸로? 날이 더워서 문제가 아니야. 너희들 태도가 잘못됐다.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면 솔직하게 말하고 차라리 편한 내 집에서 아이를 보고 너희들이 여행을 다녀오면 될 것을 왜 밖에까지 나와서 몸도 마음도 불편하게 만들어가면서 애를 봐야 하며 내가 너희들 눈치까지 봐야 하는지 모르겠다 이 말이야. 나는 더 이상 여기에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으니 먼저 집에 가보마. 엄마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리고 이 밤에 그냥 이렇게 나가시면 어쩌시려고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지금 가신다는 건 무리예요. 다음부터는. 그래 말 잘했다. 다음부터는 너희들과 2번 다시 여행 올 일도 없고 여행 가자고 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명절에도 내 생일에도 내가 알아서 잘 해먹고 잘 살 테니 우리 집에도 오지 말거라. 그 말을 끝으로 저는 짐을 챙겨 나왔습니다. 딸에게 전화해 비행기 표를 이틀 뒤로 바꾸고 혼자 머물 수 있는 숙소를 예약해 달라고 부탁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주위를 둘러보며 혼자 밤바다를 거닐어 보니 이렇게 파도 소리가 좋은 것이었는지 바다 내음이 이렇게 좋았는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아들에게는 계속 전화가 오고 있었고 저는 전화기에 전원을 꺼버렸습니다. 딸에게도 제가 어디 있는지 알리지 말라고 당부해뒀습니다. 아들이 말한 여행의 문제는 계절이 아니었습니다. 매일 보고 싶은 아들 손주, 참아가며 적당한 거리를 두며 지내야 한다고 쉽게 전화 한 통 해본 적 없고 며느리 고생할까 싶어 배려했던 행동들, 모든 것이 아들과 며느리를 위해 노력했으나 그들은 정작 자기들 필요할 때 부모 역할을 해줄 사람이 필요했던 거였습니다. 처갓집에는 한마디도 못하며 자기 엄마 고생하는 줄은 모르는 아들 녀석도 오늘만큼은 한없이 미웠습니다. 저는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이상 자식들에게 한없이 희생적인 어머니로 남지 않기로 다짐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이번 일로 깨닫기를 바랄 뿐입니다.